사육공. 성별과 그 윤리 내용이 축적되는 윤리통일체는 운동으로 지속 형성한다. 남편은 가족 정신에 의해 자신을 의식화하는 공동체로 파견된다. 이렇게 해서 가족은 공동체의 자기 윤리체를 걸쳐 보유하고 공동체는 가족의 실존의 형식 요소를 소유하면서 신율에서 권력과 권위를 소유한다. 가족과 공동체 양쪽 다 홀로는 즉차대자 존재가 아닌데 인륜은 신율에서부터 생동을 시작하고 이승의 유효한 법은 저승의 법에서부터 의식은 무의식에서부터 중개성은 직접성에서부터 시작하여 다 같이 출발점으로 돌아간다. 한편으로 저승의 힘은 이승에 실제하여 의식을 통해 존재와 행위가 된다. 사육일. 전반적 윤리체는 전반의식체이자 개별의식체이다. 전반적 윤리실체는 민족과 가족인데 남녀인으로 생내적 자주체와 작동적 개별성이 구현된다. 이러한 윤리계 내용에서 앞서의 비실체적 의식 형태의 목적이 정립 실현됨을 보는데 이성이 대상으로만 인지하다 변화한 자의식에서 내부에만의 소유였던 것은 참된 대상적 실제로 있게 된다. 관찰 당시 자주체의 지분이 없는 소여라고 여기던 것이 이제 관습이고 현실로서 발현자의 행위이고 업적인 것이다. 개별자로서의 향락을 좇는 자는 이를 가족에서 찾는데 그 락을 포기하는 전기는 민족의 공민으로서의 자의식이다. 즉 자신의 마음 법칙이 모든 이의 마음 법칙이고 자주체의 의식은 승인된 보편 질서임을 지득함인데 이렇게 자기 희생의 과실을 즐기고자 의도한 바를 도출하고 본성을 백일화에 내놓는 덕성의 낙은 이런 공공생활이다. 결국 사상 자체의 의식은 공허한 범주의 추상계기를 긍정적으로 함유하고 유지하는 실체에서 만족을 얻는다. 덕성 실체는 윤리 세력에서 진정한 내용을 가지는데 이는 건전이성이 제공하고 지득하고자 했던 비실체적 명령을 대체함이라 이에 따른 내재적 규정 기준을 얻는데 법칙이 아닌 무엇이 실현되었나를 시험한다. 사육이. 총체란 전부의 안정균형이고 각부는 총체에서의 권속령으로서 만족을 밖에서 구하지 않고 자내에서 구하는데 이는 자체가 총체와의 균형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이 참으로 살아있는 것이 되려면 불평등이 일어나도 정의에 의해 균형으로 돌려져야만 한다. 정의란 이 인륜 총체 피안의 구계자도 아니고 상호간의 적의 배신 배은 등 행위 맥락의 오해나 행위 여부의 무자각성에 의해 정의를 비이성의 무작정의 태도로 수행하여 정의란 이름에 어긋나는 현실도 아닌 반면 전체 균형에서 이탈한 대자존재 요소 즉 독립된 계층과 개인들을 전반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인륜의 정의인데 이는 전반적 본성의 자기실현적 개성이자 모두의 자의식 의지인 민족정부이다. 공동체의 개인에 대한 지배를 균형화하는 정의는 역시 불의에 시달린 개별자의 단일 정신이기도 한데 이는 시달린 개별자와 피안의 소원체로 분열하지 않는다. 그 개별자 자체는 음부의 권세로서 그의 복수 여신이고 분노로서 복수의 발현이다. 그의 개성과 그의 혈연은 아직 가문에 살아남아 있기에 그의 실체는 지속적인 현실성이 있다. 윤리계에서 개별자에 영향을 주는 악은 그에게 단지 일어나는 일이다. 개별의식에게 오류를 가하여 단순 사무라 하는 것은 자연으로서 공동체 전반성이 아니라 단순 존재의 추상 전반성인데 자신이 당한 오류를 보복하는 개별자가 공동체를 향하지 않음은 그가 당한 것이 공동체에 달린 것이 아니고
자연에 달린 이유이다. 개별자와 그 혈연자들의 의식은 오류수정의 방식으로 단순 발생 사건을 오히려 공들인 작업 성과가 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단지 오류의 존재가 극단적 정황에서 어떤 의도적이고 공감 가능한 것도 될 수 있도록 한다. 사육삼. 이렇게 윤리계는 어떤 내적 불화에도 오염되지 않는 순결계로서 존속한다. 더불어 윤리계의 진행 양상은 한 세력이 다른 세력으로 조용히 진입하는 것이기에 한 세력은 다른 세력을 포함할 뿐 아니라 보존하고 산출해 나간다. 이미 두 가지의 본성과 실제가 있음을 보았지만 이들의 대립은 차라리 한쪽이 다른 쪽을 통해 확증되는 것이고 이들이 실제 대척으로서 서로 직접하는 곳에서 중간항과 공통요소는 피차 관통한다. 일극은 전반적 자의식으로서 대척의 무의식형의 세력 요소와 남성적 개성에 의하여 연합한다. 타극은 신률의 개별화로서 개인의 무의식형은 여성의 중개에 의해 실존화하여 무의식형은 비실재성으로부터 벗어나 현존 상태로 그리고 무시되고 부인되던 상태로부터 정신의식계로 진입한다. 남녀결합은 총체와 요소 간의 중앙을 구성하면서 신인율 양극으로 갈라지면서도 이들의 즉합체로서 앞에 두 연역을 동일연역화하고 한쪽 과정에 다른 쪽 과정을 통합하는데 한쪽은 현실에서 비현실로의 일률적인 하향운동으로서 여기서 조성되는 독립원들은 필사적인 모험을 감행하는 반면 다른 쪽은 명계의 규율에 따른 상향운동으로서 백일화의 현실과 의식적 존재를 향한다. 이들 움직임 중에 전자는 남성에 해당하고 후자는 여성에 해당한다. 손원제의 윤리행위, 인지와 신지, 죄와 명. 사육사. 윤리계에서의 대립은 자의식이 아직 특정 개별자로서의 자기 몫을 받지 않음으로써 조성된다. 윤리계는 한편으로는 다만 전반적 의지임에 다른 편으로는 혈연자 집단임에 의의가 있다. 여기에 특정 개별자는 비현실의 그림자로 취급될 뿐이다. 아직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 행위는 실자 주체로서 윤리계의 평화로운 조직과 운동을 교란한다. 서로를 확증하고 완성하던 양본성의 질서와 조화는 이 행위로 인해 양방 간 과도되어 각각은 서로를 확보하지 않고 각기 소실한다. 이는 신인율과 이들을 실현하는 양자의식까지 함께 독자본성의 심연에 흡입하는 가공할 운명의 부정적 운동이며 영겁의 필연인데 우리에겐 순수개체 자의식의 절대적 대자존재로 과도한다. 사유고. 이 운동의 시발지는 윤리계이나 활동자는 자의식인데 윤리의식으로서 윤리생활의 필수를 지향하는 단순한 행동 방향 즉 의무다. 법제정과 시행이 포기된지라 자의 분투 미결성 같은 것이 없지만 윤리생활의 요점은 의식에게 두말할 것 없이 직결되며 불효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피하게 되는 것은 열정과 의무 간의 충돌이란 민망한 광경과 더불어 의무와 의무 간의 충돌이란 우스운 광경인데 이 충돌은 내용에 관해서는 열정과 의무의 충돌이나 같은 이유는 열정 역시 의무로 보일 만한 잠재성이 있음인데 의식이 직체 근본에서 이탈하여 자기로 도피할 때는 앞서처럼 어떤 내용이나 똑같이 많은 다만 형식적인 전반성이 됨에 따른다. 그런데 의무끼리의 충돌이 우스운 것은 모순이 나타남인데 즉 절대자가 자신과 맞선다는 모순으로서 절대자 대차제의 소위 절대자라는 의무의 허무함인 것이다. 윤리의식은 하리를 알고
신인율 어디 속할지 이미 정했다. 즉화결정은 즉자적인 것이고 동시에 자연소여의 의미를 가진다. 자연은 환경이나 선택에 불이하고 양성의 양법을 할당하거나 역으로 양윤리 세력이 개별성을 자처하여 양성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사용료 윤리질서는 근본적으로 즉결합정성에 있으니 의식에게는 근본적으로 한 법칙만 있는 반면 양윤리 세력은 의식 자주체 내에서만 실제하고 효력 있으며 서로 배제하고 대척하는 의미를 갖는데 자의식에서는 대자적이고 윤리계에서는 즉자적일 뿐이다. 윤리의식은 양 세력 중의 하나로 결정되어 근본 성격이며 양자의 동일 본성을 불허한다. 그래서 양자의 대척은 의무와 그저 권리 없는 현실과의 불행한 충돌로 보인다. 자의식으로서의 윤리의식은 자기와 대립하거나 초월하는 현실을 이러한 대립상태 등에서 단번에 소속규율에 순종케 강제한다. 윤리의식은 한쪽만이 옳고 다른 한쪽은 그르다고 보기에 신률 측에서는 상대편에서 인간의 일탈에 의한 범행만 보이고 일률 측에서는 상대편에서 고유권위를 고집하는 내재 대자존재의 자율과 불순종만 보인다. 정부의 명령은 백일하의 공공적 의미를 갖지만 여타규율은 명계의 어둠에 잠겨있고 외형은 고립된 개인의 의지로 표상되는데 전자와 어긋나면 위법 행위가 된다. 사육칠 이래서 의식에는 지와 부지의 대립이 일어나는데 실체에서의 의식과 무의식의 대립과 같으며 윤리적 자의식의 절대정의는 본성 존재의 신적 정의와 불허한다. 자의식은 의식으로서는 대상현실계가 본체이지만 실체에게는 자체와 대척적의 일치이고 윤리적 자의식은 실체의 의식이므로 객체는 주체와의 대척에서 고유본체 소유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 대상이 단지 물건인 국면이 사라진 지 오래이듯 의식이 자기 산출물에 고정된 존재성을 제공하고 고립된 계기를 본성화하는 국면도 그렇다. 이런 편향성의 현실계는 자체력으로 반발하여 진리와의 연맹으로 의식에 대처하며 의식의 진리를 제시한다. 그러나 윤리의식은 실체의 잔을 비워 대자존재 그리고 그 목적과 독특 개념의 모든 편향성을 잇는데 이는 자기의 전고유 본성에다 현실계 전객체의 독립성까지 이 명하에 침몰시키는 것이다. 윤리의식의 절대정의는 윤리법칙과 협조시 현실화는 법칙 자체의 성취일 뿐이며 행위는 오직 윤리행위를 구현함이다. 윤리체는 절대본질이자 절대세력이라 내용전도의 순환이 없는데 가령 무력한 절대본질일 경우 개별성에 따른 전도의 순환을 받을 수 있으나 개별 윤리의식이 편향적 대자로서의 존재를 방기한다면 내용전복의 권리도 포기할 것인데 반면에 개별의식이 편향된 대자존재라면 본질에 의해 단지 세력만의 윤리체는 전도될 것이다. 절대본질과 절대세력의 통일이라면 개인은 내용이 되는 실체의 순수 형태이고 행동은 사유에서 현실로의 전이인데 계기가 특수하거나 유별난 내용은 없고 고유의 본질이 없는 비실체적인 대립운동이다. 결국 윤리의식의 절대정의는 행위가 자체 현실화의 형태로서 바로 지득사항과 일치함이다. 사육팔 법칙 향한 일편단심의 의식은 윤리본체가 자체분열한 양법칙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단일윤리의식이 본체가 즉자로서 자기의 현현했음을 절대정의라며 견지하듯 이 윤리본체는 그 실제성의 정의 즉 신인이중본체의 고유정의를 견지한다.
동시에 이 본체정에는 외부에서 자의식과 대척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식 고유의 본성인 바 존재와 세력은 자의식만이 가지고 그 대립도 자의식 자체의 행동인 것이다. 이는 자의식이 자기를 향한 자주체로서 행위를 향한 진행에서 단순 증물로부터 자승하며 자연스레 자체양분함에 있다. 자의식은 이 행위로 즉 진리의 단순 확실한 윤리생활 특질을 방기하고는 행동원리로서의 자신이자 대척하는 부정성을 낳는 자체 분열을 시발한다. 이 행적이 유책사항이 되는 행위가 자의식 자체의 행위이고 최심의 내적 천성이기 때문이다. 유책이 범법의 이름은 단순 윤리의식이 한 법률을 향하면서 후미로 반대편을 범하는 탓이다. 죄책은 백일하에 드러난 행위를 두고서 자주체의 행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처럼 그리고 그 행위에 속하지 않는 외부의 사고가 결부되었다는 관점에서 무고하다는 것처럼 안일하고 모호한 사건이 아니다. 행위 자체의 양분으로서의 명백한 자체 정립과 대항적 소의 현실의 구축은 행위 자체에서 인하고 일어나는 현실이다. 무고함은 오직 무의인이 존재할 뿐인 암석 같은 것이고 어린이의 존재로서도 그렇지 않다. 윤리행위는 내용상 범법의 계기를 함유하는데 이는 양성향률의 자연할당을 지향하지 않으면서도 한쪽의 법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즉자연의 국면에 남으니 이 편향성이 본성의 한쪽만을 붙잡는 고로 행위로서 유책화하여 범죄와 같은 타인을 향한 부정적 행실을 수용한다. 윤리생활 전반에서 유책과 범법의 행동과 행위의 결과는 후에 더 분명히 밝혀질 것이나 당장 분명한 것은 특정 개체가 행동하고 유책되는 것이 아닌데 이는 그러한 자주체는 비현실 그림자일 뿐이거나 다만 전반적 자주체로서 존재하는 이유인데 개체성은 그러한 행위의 순수한 형식적 계기이고 행위 내용은 법칙과 관습이 되는데 이는 개인으로서는 계층이며 위상이다. 개인은 속으로서의 실체에서 규정성에 의해 동시에 속의 전반성으로 남는다 해도 종이 된다. 민족 내 자의식은 전반성에서 특수성으로 강림하나 배타적 자신을 소유하는 단일 개체 즉 자체 행위에서 자기 부정적인 실존에 이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행동 기반은 이질적 요소가 없고 공포도 적의도 없는 총체적으로 보장된 믿음에 따른다. 사육구 윤리자의식은 신률에 순종하든 일률에 따르든 자기 행정만큼의 실적의 본성이 전개됨을 지득하며 현시된 규율은 대척적과 함께 윤리본성으로 연결되어 통일되나 행위는 대척적과의 대조 속에 일률만을 준수한다. 그래도 양률은 본성적으로 연결되어 한쪽의 충만행위 결과 다른 쪽을 소환하는 데 피침자이며 이제는 보복을 원하는 적의자로서이다. 행동에는 결단의 그러한 일면만이 명백하다. 하지만 결단은 행동을 인지하는 결단이 타자나 구계자를 대동하는 결단에 맞서는 즉자적 부정성이다. 그리하여 실제로 차지외적 면모는 내부의 숨어 자체의 전진리를 의식에 노출하지 않는데 아들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죽인 남자가 아버지임을 알지 못하고 아내로 삼은 왕비가 어머니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1. 이렇게 백일기피 세력은 윤리자의식을 유혹하다 행위 완료 후에 돌출하여 행위자를 행적에 속박하는데 행적은 인지자주체와 대처현실 간 대립의 지향인 것이다. 행위자는 자신의 범법이나 유책을 부인 못하는데 행위의 의미는 부동체가 운동을 바란 것이고 가능성에만 묶였던 것이 개방된 것이어서 무의식이 의식의 비존재가 존재에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진리에 따라 행위는 의식이 무의식과 소유물이 소외물과 한데 묶임으로써 백일화에 나타나면서 자분체의 타면의식도 자신의 것임을 경험하고 알아내지만 이미 원의식의 세력을 침해받아 저기를 바라는 것이다. 470. 매복한 정의는 행위자의 의식에는 본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결단과 행동의 내적 죄책에만 즉자로 깃들 수도 있지만 윤리의식이 더 철저하고 유책감이 더욱 엄격한 것은 대처하는 규율과 세력을 이미 인지하여 사고에 인한 윤리에 불과한 폭력과 부당함으로 여긴다면 안티고네처럼 범법하는 것에서이다. 성취된 행위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데 행위의 완수란 바로 윤리가 현실이라는 것으로서 목적의 현실화는 행위의 목적인데 따른다. 한다는 것은 곧 현실성과 윤리체의 통일로서 현실성은 본성의 사고가 아니고 본성과의 일치이며 참된 당위가 아닌 어떤 당위도 불용한다. 윤리의식은 이러한 현실성과 행위를 감안하여 대척적이 자기 현실임과 자기의 유책함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수고함이 우리의 업보이니 위. 471. 이러한 인정은 윤리 목적과 현실과의 분열이 지향되고 정당유일의 윤리심격이 회복됨을 나타내지만 행위자는 개성과 실주체를 양기하고 몰락한다. 행위자의 존재는 실체인 자기윤리 규율에 종속하나 대척 규율을 인정함으로써 타자는 더 이상 그의 실체가 아니고 현실성을 이루는 대신 비현실로서 의향이나 처분인 것이다. 물론 실체는 개체성에게서 정의이며 개인은 그 실체를 생화하여 그 위에 자리하지만 실체는 정의이면서도 개성이다. 윤리개체성은 자기의 전국적 면모와 직접 즉자적으로 일체가 되어 그 안에 홀로 있으니 반대편에 의한 그 윤리세력의 파괴 중에 살아남기는 불가능하다. 472. 그러면서도 이 개체성에는 소유의 정회가 반대 세력인 개체성은 자기 업보보다 더 수고하지는 않는다는 확실성이 있다. 대치하는 윤리 세력의 운동과 이들을 생동화하는 개체성의 운동은 양측이 같은 파괴를 당해서야 비로소 저들의 참 결말에 도달한 것이다. 이는 어느 쪽 세력도 상대보다 실체의 핵심 계기가 될 어떤 유리함이 없기 때문이다. 양측의 동등한 본질성과 피차 무관한 존재성은 이들이 무개성 존재임을 뜻한다. 행위에서는 자주체로서 존재하지만 유별한 자주체이니 이는 자주체의 통일과 배치되며 저들의 불의와 필멸을 조성한다. 개성 또한 그 정회나 실체의 관점에서는 한편으론 하나에만 속하는데 다른 편으로 지혜 측면에서는 한 개성이 다른 개성과 같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열하여 각각 스스로 대척적을 불러내면서 그의 무지도 소행에 따름이니 각각은 자기를 파멸하는 죄업에 유책하다. 한 세력과 해당하는 개성이 승리하고 타자가 패퇴하는 것은 부분적인 미완의 성과일 뿐이고 부득이 양측의 균형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양측이 같이 굴복해야 절대정의가 구현되어 양면을 병탄하는 부정세력으로서의 윤리실체 즉 전능하고 정의로운 운명이 현출함이다. 473. 양대 윤리 세력을 해당 특정 내용과 이에 따른 개체화에 준한다면 각 개별 형태 간 알력의 정경에 접한다. 형태상으로는 윤리질서의 자의식과 무의식천성의 우연성 사이에서 빚어진 알력이다. 무의식천성은 자의식이 자기 실체와의 직일에 불과함에 대비하여 독보적 본령으로서 정당성이 앞선다. 내용적 측면으로는 실률과 일률의 충돌이다.
이야기에서 한 청년이 가족의 무의식적인 영륜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도 비집고 나왔던 자연체에 여전히 속하고 있음은 그가 두 형제라는 우연적 형태로 태어나 각각이 동등한 권리로 공동체에서의 위를 얻는 사실에서 증거되는데 형과 제의 불평등이나 자연적 차이에 불평등이나 이들이 공동체의 윤리생활에 진입할 때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민족 영륜의 통일령이거나 자주체로서 단일성의 분할을 용납 못하여 이 통일체의 윤리적 요구는 여기에 하나 이상이 존재하는 자연적 사건에 대치한다. 형제는 불화하여 이들의 국가 공동체 권력의 동등한 권리는 양비한 양측을 파멸한다. 인간적 관점에서 범법한 자는 실제의 위상에 있지 않으면서 상대가 수장으로 있는 공동체를 공격한 자인데 달리 보면 상대를 다만 고립된 개체로 간주함에서 자기 정당성을 얻어 공동체를 배제한 상대의 무력을 이용하여 제거한 것으로서 그러한 개체성만 타격한 것이고 공동체나 인적 정당성의 본질에는 아니었던 것이다. 공동체는 다만 개체성에 의해 공격받고 방어되어 실체적 내용 없이 자체 보존하나 형제는 상호행위로 인해 저들 자신의 파멸을 가져오는데 대자존재를 위한 개별자는 모두를 위험에 넣고 공동체로부터 탈출하여 스스 파괴되는 것이다. 공동체는 자측의 자의 명예를 올리지만 회복한 통일 주체로서의 정부는 공동체의 성벽을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했던 자를 최후의 명예까지 앗아서 처벌한다. 의식적 영륜의 최상 형식인 국가 공동체 의식을 감히 범한 자는 그의 생전과 종말의 명예 즉 사후의 명예마저 박탈당하는 것이다. 474. 공동체 정신이 국통금자탑의 정상을 쉬이 쳐내고 가족이라는 사적 반영 논리에 승리한다 해도 이제는 신율과의 갈등 즉 자의식 정신이 무의식 영륜신과의 갈등에 진입하는 것인데 무의식 영륜신은 역외의 근원 세력으로서 불멸하나 의식 정신에 의해 오해될 뿐이다. 그러나 의식 정신이 상대하는 권력과 권위 앞에서 신류를 실행하여 법률로서 공포하는 데에 무의식 영륜신이 해줄 것은 무혈의 음형뿐이다. 신의 야금의 규율은 명계에서만 통하고 지상에서는 아니기에 우선 양세의 강한 규율에 굴복한다. 그러나 외면 현실은 내계에서 명예와 권력을 잃어 자기 본질을 소진했다. 공통정신은 명계의 힘의 근원이 있다. 민족의 자체확신과 자체보장은 서약의 진실을 보유하여 모두를 단결시키는데 모두의 무건의 무의식 실체인 망각호에서 그리한다. 그리하여 이승에서 정신 충족하려는 시도가 그 대척적으로 이전된 것이며 지상정의가 지상불의이며 승리는 오히려 몰락임을 지득한다. 명예를 잃은 사자가 자기를 침해한 권력과 대등한 효력의 복수를 위해 찾은 권력은 재단의 금수가 시신과 뒤섞인 타공동체인데 순리대로 대지기 초체로 회수되어 무의식 전반자로 고양되지 않고 지상의 외현계에 머무름으로써 이제 신률의 세력으로서의 자의식과 현실 전반성을 얻었다. 그들은 적의 속에 일어나서 가족의 신성한 정체였던 문벌을 모멸하고 해체시킨 공동체를 파괴한다. 475. 이러한 표상에서 인신율의 운동은 개체들로서 자기 필연성을 표현하는데 개체에는 전반자가 정회로 현현하여 운동의 추이는 필연의 동작이 우연성으로 보이는 개체들의 운동인 것이다. 개체성과 행동이 바로 개성원리를 구성하지만 원리의 순수 전반성은 내면 신률이라고 한다.
개성원리는 현실 공동체의 계기로서 명계나 자기외적 존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 국가에도 역시 현존과 현행이 있다. 이런 형식으로는 개별화된 정회의 단순한 운동으로 표상되었던 것은 다른 모양을 띠고 범법에 따른 공동체 파괴가 저들 존재의 타당한 개성적 실존이 된다. 일률은 전반적 실존에서는 공동체인데 일반적 행위에서는 공동체의 남성성이고 실효적 행위에서는 정부이다. 일률이 존재하고 운동하며 유지되는 양식은 가정여신의 분리주의나 여성 주관의 독립가정의 분리성을 잔해로 소비하고 흡수하여 자체 고유 본성의 유동연속성에 용해 보존하는 것이다. 가족은 일률의 일반적 요소이며 개별의식은 일반행위의 기초이다. 공동체는 가족의 행복을 교란하고 개별자의식을 전반성에 용해함으로써만이 존속하기에 억압하면서도 자체 본질인 내적을 가지니 여성일반이다. 여성은 국가공동체의 항상성 계륵으로서 모략으로 정부의 공공목표를 사적목표로 변화시키고 정부의 공공활동을 특정 개인의 활동으로 변형하고 국가 공유재산을 가족의 사치소유로 전환한다. 여자는 이렇게 하여 본디 순전한 사적 쾌락에 초연하여 적극 참여를 꺼리며 오로지 공공을 배려하고 수호하는 성숙한 연륜의 진지한 지혜를 농락하여 미성숙하고 방자한 젊은이들의 조소 대상일 뿐 열의의 가치가 없도록 한다. 여자는 보통 관건은 젊음의 힘이라고 관지하며 아들의 가치는 낳은 모친의 신주가 되는 데에 있고 형제의 가치는 자매가 동의해서 남성성을 찾아냄에 있고 외간 청년의 가치는 그를 통해 딸이 가족에 의존해서 벗어나 희락과 부권을 얻음에 있다. 국가공동체는 어디까지나 개별주의 정신을 억압해야 유지되는데 그래도 이는 핵심 계기인 고로 역시 생성하는데 억압적인 적대적 지침에 의한다. 이 원칙은 전반적 목적에서 유리되면 열악할 뿐이므로 개별성의 범위에 머물러 있는 미성숙한 남성성이 젊음의 힘을 사회가 총체적 세력으로 인정 못한다면 무효할 것인데 이는 국가공동체는 민족이자 하나의 개체이면서 본질적으로 자기에 대해 존재하는 타자들을 배제하고 독립을 자각하여야만 대자임에 따른다. 국가공동체는 내부로는 개체별 고립을 억제하면서도 외부 영향에는 적극 대처하기 마련이어서 개별성에서 무기를 구하는 상반된 면모가 있다. 전쟁은 영륜의 윤리체의 핵심 계기 즉 윤리자 주체가 모든 존재 형식으로부터 절대 자유함이 현실적으로 엄존하는 형식이다. 전쟁에서 각 개인의 독립적 재산체계와 개인의 인격 자체는 일단 상반된 영향력으로 감지되지만 한편으로 전쟁에서 이러한 상반성은 전체를 유지할 만큼 중요한 것이다. 여인이 총애하는 용감한 젊은이는 잠재적 타락의 장본인으로서 시간과 역량이 공인되었다. 이제는 육체의 힘 그리고 운세연한 것이 윤리생활의 존망과 영적 필연성을 결정한다. 윤리생활의 존망이 힘과 운의 달림에 따라 그 타락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앞서는 가정여신이 민족정신에 굴복할 뿐이었지만 이제는 민족의 생명들이 그들 각각의 개별성에 굴복하고 공동체 전반에서 소멸하는데 그 단일 전반성은 영혼이 없는 죽음이며 개인의 기초한 단일체로서만 생존한다. 이렇게 정신의 윤리적 형태는 사라지고 다른 것이 대체하게 된다. 476. 윤리체가 몰락하여 변형으로 향함은 본래 윤리의식이 법칙을 그대로 따름에 기인한다.
그대로 따름이란 그러한 천연이 윤리행위로 진입함인데 현실은 다만 모순과 더불어 윤리정신 자체의 미화와 평정의 기존한 파괴의 배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즉결성은 자연의 무의식 정숙과 자각정신의 불안한 정숙의 모순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자연적 면모로 인해 윤리국가는 통상 자연에 의해 규정되고 한정되는 개체성이기에 타자에 의해 지향된다. 실존 형식에서는 한정이면서도 전반에나 개체자주체에나 공이 상반 요소인 이 규정성이 소실하면서 모두의 자의식으로서의 정신과 윤리체는 생명을 잃는다. 이 윤리체는 형식적 전반성으로서 출중하여 더 이상 생명으로서 중중에 기거하지 않고 중인일치의 단순 치밀함은 다수의 원자로 분산된다. 소논 제3 법적 상태 477 개체성과 윤리체에 생동하는 즉일이 퇴피하는 전반통일자는 영혼 없는 공동체로서 개별자군의 윤리체로서의 무의식 상태 존속이 정지되어 내부의 자주체적 윤리체가 유효하며 분리된 대자존재가 소재한다. 보편자가 다수의 개별자로 분화한 무생명의 정신은 평등으로서 성원 모두는 가치기준상 동격이다. 윤리질서계에서 은폐된 신율이었던 것은 내적 상태로부터 현실계로 나오는데 앞서 개별자는 가족의 혈연으로서만 현실이었고 그리 인정되었던 것이다. 특정 개인은 자주체 상실의 망령이었지만 이제는 존재의 비현실을 벗어나 출현한다. 윤리체는 바로 참 정신인 고로 개별자는 자기주체의 확신으로 퇴피하는데 전반성 긍정의 윤리체이나 전반성의 부정적인 주체자로서 현실성을 얻는다. 앞서 윤리계의 세력과 형상이 공허운명의 단순 필연에 함몰됨을 보았다. 윤리계의 힘이란 자신의 단일성으로 회귀하는 실체이나 바로 그 자신애로 회귀하는 공허운명의 필연은 다름 아닌 자의식 내의 자아이다. 478 이렇게 자아가 즉차대자적 존재로 인정됨은 실체성이나 내용이 완고한 불복의 자주체로서 윤리체에 용해되지 않아 추상적 보편성에 머무른다. 479 인격은 윤리체의 생활에서 출거했으니 의식의 실효한 자립이다. 현실방기로 야기된 비현실적 자립관념은 일찍이 금욕주의적 자의식으로 나타난 바 있다. 금욕주의가 자의식의 직존으로서의 주복관계에서 유래하듯 인격은 모두의 통치욕과 복종심인 영혼의 직생으로부터 진행되었다. 스토아주의에서는 즉자체의 추상이었던 것이 이제는 현실계이다. 금욕주의란 다름이 아니라 영혼 없는 자립체인 율법적 권위의 중추를 추상 형태로 수렴하는 의식이다. 의식이 현실계로부터 도피하여 얻은 성취는 다만 독립적 사상일진대 자체를 여느 타현존과도 엮이지 않으면서 재존재를 해방하고 근본을 오로지 순수사유의 통일에 두기에 완전한 대자이다. 역시 인권이란 개인의 부와 권력이 더한 실존에도 아니며 총괄생령에도 아니며 오히려 자기의 추상적 현실의 순수일자에 즉 일반 자의식으로서의 일자에 속한다. 480 과거 금욕주의의 추상적 자립성이 그 현실화 과정을 전시했듯이 자립의 현대적 형식인 인격체도 먼저 형식의 과정을 요약한다. 전자는 의식의 회의적 혼란 즉 부정적 횡설수설의 상태로 넘어가는데 형태는 불안정하여 정형의 체심에서 타체심으로 무작위로 방황하고
이들을 실로 절대자립 속에 융의하면서도 재창조하니 실은 일별에는 자립이기도 하고 의존이기도 한 의식의 모순일 뿐이다. 인격당 법권 자립성도 유사한 총체적 문란이자 상호융의이다. 이는 절대본질이라 간주되는 존재는 인격이라는 철저공허 일자로서의 자의식인 것에서이다. 이 공허한 전반성에 비하면 윤리체는 충만의 형태이나 내용이 방기되어 와해되는데 이는 관제하여 하나로 묶던 정신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인격이라는 이 공허한 단위의 실상은 우연의 존재이며 근본의 항구적 지속이 없는 진행 과정일 뿐이다. 회의주의처럼 법권의 형식주의는 본연적으로 고유의 특이한 내용이 없이 목전 소유의 다양성 존재를 대하며 회의주의가 그랬듯 추상의 보편성을 낙인하여 사제라 부른다. 규정된 실제는 회의주의에서는 환상이라 불리고 음성적일 뿐이나 법권으로서는 양성적이다. 음성가치는 자주체가 사유로서 즉자보편자로서 현실임에 인하고 법권의 경우의 양성가치는 범주의 감각으로 가치성이 현실 인정되어 자기 소유가 됨에 인한다. 양자는 공의 추상보편자이다. 자기 소유물의 실질 내용이나 특성은 외부의 것이든 내적 심성의 빈부이건 이 공허한 형식에 들지 않으며 무관하다. 내용은 형식 보편성과는 뭔가 다른 자의성 변덕성의 독자 권력에 속한다. 당위의식은 타당성이 인정되는 실정에서도 현실성 상실과 철저한 비본질성을 겪으니 개인을 인격이라 함이 경멸이 된다. 481. 내용의 자유권력의 근본 규정성은 내용의 엄격한 다수 인격원자로의 분산이 동시에 생소하고 영혼 없는 한 점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다. 이 일점은 저들 인격의 완고함 같은 단지 한 인격이지만 반면에 저들의 공허한 단일성과는 대조적으로 동시에 저들의 전체적 의미를 실제하는 정수까지도 가짐으로써 저들이 즉자로서의 정수가 없음에도 추측하는 절대 현실성에 맞서 절대 권력과 절대 현실성을 갖는 것이다. 신격 세계 통치자는 모든 존재를 자내에 품으면서 초월신이 없는 절대자가 된다. 인격이지만 전혀 타인과 맞선 고독자이다. 저들로 이 인격의 실효적 보편성이 구성됨은 이러한 개인이 개인들의 전반적 다양성으로서만 진실됨에 따른다. 다양성으로부터 분리되면 이 고독자야말로 거세된 비현실적 자주체이다. 동시에 이 전반성 인격에 대립하는 것은 내용의 의식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음성적 통제력에서 해방되자 제정신세력의 혼돈 상태가 되어 탈속박한 자유 속에 서로 간 경로의 광기로 파괴 행동을 하는 조야한 현존들이 된다. 거세된 자의식은 소요의 무방비한 폐쇄 경기장이다. 모든 실세의 총합체로서의 자기인식으로 황제는 자기를 생신이라 여기는 거대 자의식이지만 제세력을 순화하지 못하는 형식자주체에 불과하여 행위와 자락이 공이 참남하다. 482. 황제는 실로 자기를 알아차리게 되는데 이는 자기와 대치하는 신하들의 자주체에 행하는 파괴력에서의 현실계 전반 세력이다. 그의 권력은 제 인격이 고유의 자의식을 인식할 정신의 조화가 아닌 것이다. 오히려 저들은 각자의 인격으로서 존재하며 굳은 불가침의 독자성으로 타인들과의 연대를 배제한다. 저들은 각자끼리 그리고 저들의 연결이나 연대의 중심자에게나 소극적 관계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연결에서 군주는 신하들의 형식뿐인 자주체의 핵심이자 내용이지만
신하들에겐 국외 내용이며 바로 저들의 진수라고 여기는 대자존재의 철저공허 형식을 지향시키는 적성자이고 저들의 인격의 연대라 하여 군주는 바로 이 인격을 말살하는 것이다. 법적 인격은 국외의 내용이 해당 인격의 현실화이기에 잔해의 위력적이 되면서 실체성의 박탈을 인지한다. 한편 이 비실체적인 권역에서의 파괴적인 행위에 몰두하는 황제는 완전한 우세를 의식하지만 이 자주체는 모든 것을 낭비할 뿐으로 자기를 벗어나 참으로 고유자의식을 포기합니다. 483. 이상이 자의식이 절대존재로서 현실화하는 면모를 형성하지만 이 현실성을 잃고 잔해회귀한 의식은 이것을 비본질이라고 사유한다. 우리는 일찍이 순수사유의 근욕주의적 자립성이 회의주의를 관통하여 불행한 의식에서 참뜻을 얻음을 보았는데 이는 무엇이 자기의 즉차대자 존재를 구성하는가이다. 당시 이 지가 의식 자체의 일면만을 보였다면 여기서 해당 일면의 진실은 명백해진다. 진실은 이런 널리 인정되는 자의식의 증거는 자의식을 소외시키는 현실이라는 사실에 있다. 이 증거 인정으로 자주체는 전반적 현실성을 얻지만 이 현실성은 그대로 자아전복이기도 하여 근본 상실이다. 윤리계에서는 없었으나 인격회귀로 얻은 자기현실성은 먼저의 조화가 발전하여 자기소외로 나타난다. 논제의 자기소외적 정신, 문명 484. 윤리체는 자기 단일의식이 대립을 내부에 한정하고 본성과의 직일로서 보존되도록 한다. 의식에게 있어 본성은 존재만의 간단한 규정성을 가지며 그대로의 향방이며 관습의 형태로 의식화되는 것이다. 의식은 자기를 특정한 배타자 주체로 여기지도 않고 윤리체를 의식이 배척한 것으로 의미두지도 않고 자기소외를 통해서야 비로소 윤리체와 하나가 되고 동시에 윤리체 자체도 산출한다. 그러나 자주체가 절대격리된 단위인 정신은 똑같이 견고한 불굴의 현실 내용과 맞서는데 여기서 세상은 외부성 즉 자의식의 음성을 갖는다. 그래도 정신체로서의 세상이 자네의 즉자존재와 개체가 혼재하며 존재하는 양태는 자의식의 결과이지만 기존하는 생소한 현실이고 고유의 실제로서 거기서 의식은 자기를 인식하지 않는다. 현실계는 법권의 외적 정수이며 자유 내용이다. 외부 세상은 법권 세상 군주의 관할하에 단지 우연히 마주치는 원소 존재가 아니라 그의 양성이 아닌 음성 감각에 따른 성과이다. 세계는 자의식 고유의 외화 그리고 법권 세상의 만연한 파괴 중에 분방분자의 범법이 외부에서 자의식을 해하는 양의 본성 이탈이 함께하여 실제하는 것이다. 이 분자들 자체는 절연한 파괴이며 와해의 양상이지만 이런 음성적 면모야말로 바로 이들의 자주체이며 주제이며 행동이며 진보이다. 이러한 윤리체의 실현이 진행되면서 인격이 소외되는데 이것은 자체로부터 소외된 적 없는 즉차대자적 자주체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분노분자들의 유희인 이유이다. 실체는 외화이고 외화는 실체 즉 윤리체이니 분자를 질서화하여 사회화함으로써 이들을 지키는 실력이다. 485. 이렇게 윤리체는 정신이고 자의식 단위로의 자주체와 본성인데 각각은 서로 소외되어 있다. 정신은 스스로의 말미암아 자유로이 있는 객체 현실에 대한 의식이지만 자주체와 본성의 통일과 대립하니 이는 현실의식이 순수의식과 대립하는 것이다.
현실자의식이 외화를 통하여 현실계로 넘어가고 이는 다시 현실자의식으로 돌아오는 반면 바로 이 현실성이 인격으로나 대상으로나 지향되어 순수한 전반자가 된다. 이들의 이러한 소외가 순수의식이자 본성이다. 차 안의 현실계는 피 안에 그대로 상단계가 있으니 차계의 사념이자 사념체이고 피 안은 차계의 기로부터 소외된 기의 현존을 가진다. 486. 결국 정신은 스스로 세상을 하나뿐이 아닌 격리되고 자체 반발적인 쌍계를 건설한다. 윤리정신계는 나름의 계로서 있고 양세력은 이 일자 내에 있고 이들이 서로 구별적인 한에서 전체와 균형을 이룬다. 자의식의 부정이란 없고 고인의 혼력마저 가족체로서 혈연자와 함께 있으며 정부의 공권력은 의지이며 국도이다. 있음이란 대상적 실제만의 의미가 되어 그 의식은 피 안에 있는데 재계기는 본성으로 수용하는 한편 타자로부터 현실성을 받아 이것이 현실로 있는 한 본성은 현실과는 별개의 것이다. 정신은 현존에 근거하여 내재함이란 없고 외부의 이질로 있다. 전체의 균형은 자체 내 안정된 통일도 아니고 자기애로 돌아온 만족 상태도 아니고 대척적의 이질성에 안주함이다. 그리하여 전체는 각 단일계기도 그렇듯이 자체이질화된 현실이 되어 자의식과 대상이 함께 현실인 게 그리고 이에 피 안의 현실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있는 순수의식계로 나뉜다. 이제 신인율로 다양화된 윤리계 그리고 지와 부지로 나뉜 그 의식은 분열로부터 운명적으로 대립의 수동적인 자신으로 돌아오니 자기소외적 정신의 저들 양계도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이중 전자가 그대로 타당한 자체 즉 개별인격이라면 제2계는 외화로부터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전반자로서 자체 개념 파악의식이고 양계의 모든 계기는 자기들만의 고정된 현실성과 비형성적 존재를 고집하다 순수 통찰 관점에서 해소된다. 이 통찰은 스스로를 포착하는 자주체로서 문화교양 과정을 완성하는데 자기와 모두를 자기로 포착하고 전반을 파악하여 물상의 대상성을 없애고 모든 즉자존재를 대자존재화한다. 통찰은 피 안에 있는 본성의 이질회계로의 믿음에 적대하여 계몽이 된다. 정신이 피난처를 얻어 안정된 평화를 누리는 그곳에서 계몽은 정신소외마저 완료한다. 계몽은 신앙의 권속에게로 속세가치 기준을 가제도구로 들여옴으로써 정신의 집안 살림을 어지럽히는데 이 세상도 정신의 의식이 속해 있으니 정신의 소유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작용과 동시에 순수통찰은 자각하며 자기의 대상을 산출하는데 불가사의한 절대존재가 있으며 유용성의 원칙이 있다. 현실성은 모든 실체성을 잃고 자네의 아무 즉자존재도 없게 되어 신앙계뿐 아니라 현실계까지도 무너진다. 이 혁명이 낳은 절대자유와 더불어 앞서의 소외정신은 완전히 자기회귀하면서 교화하는 국도의 영역을 버리고 새 영역으로 진보하는데 도덕의식의 영역이다. 중론제일 자기소외적 정신계 487. 이 정신계는 양분되어 하나는 현실계이자 정신의 자기소외의 계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이 앞에 계 위에 올라 순수의식의 정기에서 스스로 건축하는 계이다. 두 번째 계는 소외와 대립하기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며 기실소외의 다른 형태로서 상이한 양계를 의식하므로 엄밀히 성립하며 양쪽을 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즉차대자적 절대존재의 자의식 즉 종교가 아니라 현실계에서 날아온 탓에 즉차대자적이지 않은 신앙이다. 현실계로부터의 이러한 도피는 그 자체에 이중화되어 있다. 순수의식은 그 안으로 정신이 스스로 고양하는 요소로서 신앙의 요소일 뿐 아니라 지식사고의 것이기도 하다. 결국 양쪽이 함께 동시에 나타나면 신앙은 지식사고와의 대립에서만 고찰되는 것이다. 손원제일 문화교양과 그 현실계 488 문화교양계의 정신은 대자로서의 자기현존과 대척으로 본성현존을 아는 자의식이 스며든 정신본성이다. 그러나 세상의 실존은 자의식의 현실성이 그렇듯 자의식이 자기인격을 박탈하여 외화하는 운동으로 이루어짐인데 자의식은 외적이고 생소한 것으로 취급하면서도 자기관할로 하고자 한다. 자기 대자존재를 방기함 자체가 실제계의 산물이고 이로 인해 자의식은 그대로 이 세상을 관할한다. 자의식은 자기를 자기로부터 소외시켜야만 실제성을 갖는 것으로서 그리함으로써 자신의 전반성을 부여하고 있는 타당성이며 실제성이다. 그래서 모든 이의 이러한 평등은 단지 있기 때문에 자의식이 그대로 인정되고 유효한 법권역의 평등과는 달리 소외작용의 중개로 우주와 조화하는 자기를 증명해야 유효한 것이다. 법권역의 몰정신적 보편성은 성격에서 실존까지 모든 자연형을 수용하고 정당화시키니 관건이 되는 보편성이란 스스로 현존을 만들고 그 이유로 실제적이면 되는 것이다. 489 개인은 문화교양으로 타당성과 현실성을 얻는다. 진정한 근성과 실체는 자기자연체로부터의 정신적 소유이다. 이 외화는 개인의 목적이며 실존인데 동시에 실체의 사념체만의 현실화에서나 반대로 특정 개성의 본성화에서나 일단 매개나 전이의 역할을 한다. 특정 개체는 문화교양을 통해 자기를 즉자대로 주조하는데 이렇게 많이 즉자 존재는 실제 현존을 갖고 문화교양의 정도는 현실성과 세력의 정도이다. 자주체는 현존의 자기를 인지하지만 현실성은 오로지 자연체의 지향에 달려있다. 결국 원초 특성은 의지의 다소라는 양의 비본질적 차이로 돌아온다. 그러나 의지의 목적과 내용은 전반체 자체에만 속하고 그래야만 전반적이다. 목적과 내용이 되는 특수본성은 무력하고 비현실적인 것으로서 공허하고 우스운 행동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류이고 특수한 것에 당연한 전반적 현실을 맡기는 모순이다. 오류적으로 개체성이 본성과 품성의 특수성에 근거한다고 여겨진다면 현실계에서 개체성과 품성은 없을 것이고 모두는 서로 같을 것이지만 추정되는 개체성은 실로 모인의 심리에만 있을 터이니 이 세상에 머물 곳이 없는 가상의 존재로서 자기를 외화한 전반자로서만이 실존하는 것이다. 이런 가상 존재는 한 종류라고 이를 만하다. 종의 도건은 불어에서와는 다르다. 불어에서는 종자라면 가장 섬뜩한 비칭으로서 용렬함을 뜻하며 최악의 경렬이다. 그런 것의 일종이라거나 그런대로 무난하다는 도거 표현은 솔직한 느낌을 더함이며 그리 나쁜 의미가 아닌데다 혹은 의식이 종류이니 문화교양인이니 현실이란 것이 무엇인지 아직 숙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90 문화교양은 개개인에게 실체 자체의 근본계기로 즉 그 보편성의 사념체가 현실로 직결하여 나타나는데 실체적 일자혼으로서 즉자체를 승인하여 실존케 한다.
개인이 문화교양으로 자기 형성하는 운동은 보편적 대상 자질로서의 자기 발전이기도 하고 현실계의 발전이기도 하다. 이 세상은 개체성을 통해 생성되었지만 자의식에게는 그대로 대척하는 고정된 실제의 이화계이다. 그러면서도 자의식은 세상이 자기의 실체라 확신하여 관장하고자 한다. 자의식이 그럴 힘을 얻는 문화교양은 이런 면에서 자의식이 그 본래 품성과 재능이 허락하는 한 자신을 현실에 부합시키는 모양새이다. 여기서 실체를 단련하여 지향하는 개별자의 세력과 권위로 보이는 것은 실체의 실현이나 같은 것이다. 이는 개인의 권력은 자신을 실체에 부합시킴 즉 자신을 외화하여 객체로 정립함에 있습니다. 개인의 문화교양과 현실화는 실체의 실현 자체이다. 사구 1. 자주체는 지향되어서야 자기 실감한다. 자주체는 자의식과 대상의 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자주체의 상반인 것이다. 이 작용의 혼인 자주체에 의해 실체는 한 상반자가 상대를 흔들어 생명을 일깨우는 계기들로 주조되고 발전되는데 각기 상대로부터의 외화로 상대의 존재를 주고 역시 상대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얻는다. 동시에 각 계기는 범접불가의 타당성과 상대를 향한 확고한 현실로서의 자기 고유 특성을 소유한다. 사유는 이 차이를 서로 기피하며 여하튼 동일화가 불가한 절대선악의 대립이란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한다. 이 고정체온이라 해도 대척을 향한 즉위이니 실존이란 모든 계기가 그 대척으로 전도함이며 이 외화만이 전체를 본성으로서 감당하는 것이다. 이제 각 계기들의 생명을 북돋으며 고유실존을 부여하는 운동을 고찰해야 하는데 외화는 자기를 외화하고 전체의지는 이 외화를 통해 자기 지식사고로 돌아온다. 사구이. 먼저 아직 생명으로 상기하지 않은 실체에 있는 계기들의 기초조직에서의 단일체를 고찰해야 한다. 같은 식으로 자연은 스스로 기수화토의 전반 요소로 현시하는데 기는 항구적인 순수 전반성의 투명 요소이고 수는 늘 소비되는 것이고 화는 일자로서 기수의 정기를 가하여 대척화하거나 영구히 대척 상태를 해소시키고 최종의 토는 각한 계기 일체의 고정주축으로서 기수화해 그리고 이들의 운동에도 발원지와 귀착지로서 근거가 된다. 같은 식으로 자의식 현실의 내적 본성인 단일정신도 그처럼 전반적이면서도 여기서는 영적인 군체와 영역으로 자신의 계를 나타낸다. 제1역은 즉자 보편적 자기동일적 혼체이다. 제2역은 대자존재하며 자신을 희생봉헌하여 내적 불일치했다. 제3역은 자의식이 주체로서 화력을 자기 직접 소유한다. 제1역에서 정신은 자기가 즉자존재임을 의식하고 제2역에서는 보편성을 희생하여 대자존재화하는데 정신은 전체적 즉차대자존재로서 자기를 지속적 실체와 자기 희생적 실체로 양분하고 동시에 이들을 다시 통일 상태로 돌려놓는데 실체를 삼키는 화염의 폭발이며 그 실체의 정형이기도 하다. 이내 영역은 윤리체의 국가공동체와 가족에 해당하나 윤리체 특유의 근원정신이 없는데 다른 편으로는 윤리정신에게 운명은 외적이라 여기서 자의식은 이들 영역의 실세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사구 3. 우선 이 두 성원이 순수의식에서는 어찌하여 사념이란 즉자존재로 표상되며 현실의식에서는 어찌하여 객체로 표상되나를 고찰해야 한다.
제1의 단순 사념체는 선으로서 모든 의식의 자기일치적, 직접적, 불변적 본성이고 즉자적 독립적 실력이어서 이에 더불어 대자의식의 운동은 부수적일 뿐이다. 제2는 이에 반해 수동적 정신본성으로서 각 개체가 개별 존재의식에 진입하도록 양보하는 보편성인데 공허하고 무효하고 열악하다. 본성의 절대 해체는 그 자체 영구적이다. 제1성은 기초로서 순수대승적 개체들의 출발점이고 결과지이다. 제2성은 한편으로 자기희생적 대타존재이면서 바로 그런 이유로 영원한 자기회귀 운동에서 대자존재로서 발전한다. 사구사 선악이라는 단순 사상도 곧 자기소외되어 대상계기로서 현실의식에 실제한다. 제1근본은 국도이고 다음은 부이다. 국도는 단순체이면서 전반적 성과 즉 절대적 사태 중심으로서 개별자는 저들의 본성을 구현하는데 저들의 개별성은 전반성의 의식일 뿐이다. 저들의 업적으로서의 의의가 사라진 단순성과이면서도 저들의 모든 활동의 절대적 토대이고 유지수단이다. 저들 삶의 정기인 이 단순체는 저들의 불변의 자기정체성의 규정에 따라 존재하거나 이에 더해 위타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이는 그대로 기대척인 부인데 다소 수동성이고 부질없는 것이긴 해도 역시 전반적 영성이며 모두의 노동의 항구적 산물이고 모두가 향수하여 다시 솟아된다. 향수 중의 개인은 대자적 특정 개체라는 자기인지를 활성화하나 이 향수 자체는 전반행위의 소산으로서 부가교호적으로 전반적 노동과 모두의 향락을 산출함과 같다. 실제는 원래 직전반의 영성을 가진다. 각인은 자기 관심에 따라 행한다고 확신하는데 이는 개인이 고유의 비의존을 의식하여 영성화를 불언함이다. 외적 관점에서 보아도 각자의 향수는 모두의 향수를 제공함이 명백한데 자기 위한 봉사는 동시에 모두의 봉사이고 모두 또한 기자에게 봉사함과도 같다. 그리하여 대자존재란 즉자로 전반적이어서 이기적 관심사는 마음속에 있을 뿐 의도처럼 비홍익적 행위로 현실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사구 양대 실력에서 자의식은 자기 실체와 내용과 목적을 인지하면서 자기의 즉자적 대자적 이중성을 목도한다. 그러면서도 자의식은 정신으로서 양대 실체와 전반체에서 분리개별화된 현실자 주체와의 음성적 통일체이다. 권력과 재부는 개인에게 택일이나 양각의 재량 대상으로 간주된다. 이런 자유롭고 순수한 의식으로서 개인은 자기에만 해당하는 본성을 대한다. 본성은 본성으로서 의식에 내재한다. 이 순수의식에서 실체의 계기는 권력과 부가 아니라 선악관념이다. 나아가 자의식은 순수의식을 현실의식에로 사념 형태를 대상 실제로 연결하는 근본적 판정이다. 대상 현실의 양면에서 즉각 판정의 호호는 이미 분명하여 국도는 선이고 재부는 악이다. 이 선판정은 영성적인 것일 수 없는데 한쪽은 즉자존재로 긍정적으로만 규정되고 다른 쪽은 대자적으로 부정적으로만 규정된 것이다. 영성으로의 각각에는 양계기가 관천하고 침투하여 그런 규정으로는 소화 불가능하며 연관된 자의식은 즉차대자이다. 그래서 자의식은 양규정의 이중으로 관여하여 자기소외적 규정을 받는 양대 실력의 본성을 분명히 한다. 사구육 이제 자의식은 대상에서 자기를 인식하면 좋은 즉자로 여기고
자기의 대척을 발견하면 나쁘게 여긴다. 선은 대상 현실과 자의식의 일치이고 악은 불일치이다. 동시에 자의식에게 선하고 악한 것은 즉자적으로도 선하고 악한 것인데 자의식 내에서는 즉자존재와 대자존재의 두 계기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자의식은 대상 현실의 실정신이고 판정으로 이들 속에서의 힘을 증명하고 이들을 즉자적으로 있게 한다. 이들이 그 자체로 얼마나 일치하나 안 하나 즉 추상적으로 즉자존재인지 대자존재인지는 이들의 표준과 진리가 아니고 관건은 영성과의 일치 혹은 불일치이다. 영성과의 관계는 이들에게 당초의 객체지위를 버리고 나름의 즉자체를 개발하게 하면서 자기반조가 되어 이들이 실질적 영성을 얻어 정신이 현시되도록 한다. 그러나 양자의 처음 그대로의 규정은 정신과의 관계로부터 괴리되었기에 제3계기인 고유적절 정신은 제2계기로부터 괴리된다. 우선 이들의 두 번째 즉자는 정신과의 관계에 근거하는데 당연히 그대로의 즉자와 다르다고 판명되어야 한다. 정신의 매개는 오히려 그저 그대로의 규정성에 작용하여 별개화한다. 사구 7. 즉차대자적 의식은 국권에서 자기 단순 본성과 일반존 속성을 얻지만 개체성은 얻지 못하여 자기의 즉자 존재는 얻지만 대자로서 분명한 것은 못 찾았다. 오히려 국권이 개별행위를 부정하고 억압하여 복종시킴을 발견한다. 개인이 자신을 돌아보니 국권은 자기의 본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 압제자이며 악이 된다. 반면에 부가 선이 된다. 소모되어 향락을 베풀어 모두가 자주성을 의식하게 한다. 재부는 즉자로는 보편적 시혜이다. 특정 시혜가 거부되고 만인의 수요 충족이 안 되더라도 이는 우연적일 뿐 모두에게 헌신하는 전반 공여자인 부의 보편적 필요성이 폄하되지 않는다. 사구 8. 이 두 판정은 이제까지의 선악관념을 뒤집는다. 자의식의 대상과의 관계는 당초 불완전하게 대자존재의 기준에 따랐지만 의식은 고유의 즉자성도 있으니 이 면목까지 기준 삼은 뒤에야 영적 판정이 완성된다. 이 면에서 국권은 본성을 나타내는데 제정된 법률이기도 하고 통치의로서 행정명령으로 전체의 움직임 속에서의 개별행위를 통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법률은 단일 실체 자체이고 통치와 행정명령은 행위로서 자체와 전성원을 살아가게 한다. 개인은 국권에서 자신의 바탕과 본질이 표현되고 구성되고 구현됨을 본다. 반면에 개인은 부의 향유 중에 아무런 자신의 전반성을 겪지 못하고 대자존재로서 의식과 향락의 무상함을 지득할 뿐인데 불이지하는 개별자로서의 자신은 자기 본성과 불일치한다. 선악관념은 그리하여 여기서 먼저의 것과 반대가 된다. 사구구. 이 양 판정 방식에는 일치성과 불일치성이 있는데 전자에서 의식은 국권이 근본적으로 자기와 다르다고 판정하고 부의 향유는 자기 본성과 일치한다고 보며 후자에서는 국권이 자기 본성과 일치하고 부의 향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현실을 이루는 양대 본바탕의 상반관계에서 일치성과 불일치성의 발현은 이중적이다. 이러한 다른 판정을 감사하여 기존의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치성을 발현하는 의식관계가 선이고 불일치성을 발현하는 의식관계가 악인데 이런 두 관계 형태를 의식의 분화형이라고 정의한다.
분화관계의 형성은 의식 스스로 선악분화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지 의식이 본래부터 대자존재나 순수 즉자존재여서가 아닌데 대자와 즉자는 공이 의식의 필수계기인 것이다. 이상의 이중판정에서는 즉자와 대자의 원칙이 별개로 간주되었기에 추상적인 판정법만 있었지만 실질의식은 양원칙을 함유하여 둘의 분별은 의식의 근본 성질인 실제와의 관련에만 해당한다. 500. 이런 관계는 상반된 두 개의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국권과 재부를 자기와 동질로 보는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와 이질로 보는 관계이다. 국권과 재부로부터 자기와의 동질성을 얻는 의식은 귀족적이며 공권에서 자기와의 화합 그리고 자기의 단순 본성과 그 실증을 보는 한편 권력 행사하는 권위를 향한 태도는 실질적 순종이며 존경이다. 의식은 재부도 다른 근본 면모인 대자존재의식을 인식시키는 필수관계로 간주하여 향유의 근원을 시혜자로 섬기는 채무 아래 있다. 1. 웨디푸스 신화 2.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중 우리가 수고함으로 우리는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다 위의 역자의역